아까 얘기 드렸는데 오늘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체 주제가 잡힌 거는 순전히 우리 양정모 프로 때문에. 양정모 프로가 먼저 이게 뭡니까 이게 표현하자면 앵커링을 주제 앵커링을 먼저 해가지고 하기로 했던 나머지 두 개가 파토를 내는 바람에 제가 아콘소프트 이영수 대표님한테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우리 아스트론 조 대표님한테 우리 주병준 대표 통해서 부탁드려서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체 주제가 통일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꼭 다른 주제가 하나씩 있었는데 묘하게 기획해서 잡히지는 않지만 주제가 연결됐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에 보통 시작하면 한 10분, 20분 되면 이제 사람들 차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신청이 많아서 거의 한 50명 정도 신청한. 한상수상분 몇 분 신청했죠 마지막에? 지금 47분 들어왔습니다. 47분. 그러니까 역대급 아니에요, 그럼? 그렇진 않고 지난번에 50명 넘은 거 있습니다. 근데 많이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로 이렇게 주제를 한 번에 이렇게 잡은 건 잘한 것 같고, 그래서 통상 이게 한 40분 들어오고 40분 신청하고 한 25명에서 한 30명 이렇게 참석하고 이런데 오늘 아마 좀 더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OPG의 조상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IT 담정위원회 아담년 70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간 포럼을 70번 했으니까 6년 반 넘었습니다. 온라인 42차 월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지된 대로 오늘은 클라우드로 전체 주제가 이렇게 잡혔는데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망과 그 다음에 각 부분의 영역의 솔루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또 첫 주제에 굉장히 넓고 어려운 주제인데 이영수 대표님이 클라우드 사스 특히 전체적인 실전적인 경험을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잘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2.0 트렌드 이영수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오늘 이제 요즘 클라우드는 이제 드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커먼한 단어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없고 클라우드를 쓰냐 안 쓰냐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클라우드 회사 중에 한국에서 이제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회사들도 국내 회사가 생겼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클라우드 2.0의 시대는 개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한 7, 8년, 8, 9년 이때부터 한국에서 클라우드가 시작됐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소위 MSP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고객들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혁신 혹은 비용 절감 혹은 운영의 어떤 이피션시를 높이는 이런 일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어답션을 한 상태죠. 대부분 근데 여태까지 이 클라우드 1.0이라고 했던 7, 8년, 8, 9년의 시대 동안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은 사실 CSP, 즉 하드웨어 인프라를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비드가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클라우드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고객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클라우드 좋은 거 알겠는데 이 클라우드 기술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아야스 레벨이 아닌 파스, 사스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터널 우리 리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을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현대화, 그리고 사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혁신 혹은 스피드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데이터하고 AI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닌 상태인 거죠.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클라우드는 뭐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다. 10년 후에 그 클라우드 이후의 테크놀로지가 뭘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게 나왔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파스 영역이 있고 사스 영역이 있고 뭐 다스 데이터 애저 서비스도 있고 뭐 인프라 뭐 당연히 계속 성장을 할 텐데, 비파스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새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파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단어죠. 사실은 단어는 좀 생소하지만 생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아야스 쪽에 이제 MSP를 하는 업체들이 결국 MSP라는 게 매니지드 서비스잖아요. 기업을 대신해서 전문가들이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해주는 거에서 이제는 아야스, 파스, 사스까지의 매니지드 서비스 영역이 대단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들, 특히 아야스 중심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했던 회사들이 파스나 사스까지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면 과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뜨끈뜨끈하게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핫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의 글로벌의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어제도 무슨 OPA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 이 얼라이언스 모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물 인터넷들이 커먼화 되면서 뭐든지 다 인터넷에 붙인다. 뭐든지 다 인터넷에 붙이고 인터넷에 붙여 있는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 인터넷에 붙이는 어떤 포인트들이 되겠죠. 그게 공장으로 얘기하면 스마트 팩토리에 붙는 어떤 센서도 될 수 있을 거고, 심지어 이 엣지 컴퓨팅은 이제 인공위성까지도 그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32년까지 연평균 30.4%가 이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25년까지 약 270억 개의 사물 인터넷, IoT 장치들이 이 인터넷에 접속이 될 거라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클라우드의 확산의 트렌드 중에는 우리 이제 B2B를 하는 회사들한테는 좀 생소한 얘기지만 클라우드 게임이 이제 주류로 부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한국이나 글로벌하게 게임 회사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게임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죠. 근데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케이스가 최근 한 5, 6년 동안은 급속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료 사용자 수가 21년 2170만 명에서 24년 5860만 명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이 시장도 26년까지 연평균 35.6%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담년 회원들 중에 이 클라우드 게임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클라우드가 뜨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죠.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 레벨에서도 옛날 데브옵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이제 데브섹옵스라고 하는 시큐리티가 가미된 플랫폼으로 확산을 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시장이 뜨면서 보안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거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발표하실 우리 아스트론의 조 대표님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보안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회사처럼 이 클라우드 보안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98%의 조직이 지난 18개월 동안 적어도 한 번의 클라우드의 해킹 내지는 클라우드 보안 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보안 시장도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시장이 2032년까지 1,483억 달러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전망으로 내놓고 있는 부분이죠. 네 번째는 결국 지금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이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지금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건데 멀티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죠. 뭐 한국에 있는 그 S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AWS가 메인스트림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죠. 근데 2024년에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은 작년에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벤더의 락인을 줄여서 멀티 클라우드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어떤 경제적인 부분, TCO적인 측면에서의 베네핏은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이 중점적으로 쓸 수 없는 특별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온프라미스 형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모델을 많이 가져간다. 뭐 우리 금융권도 지금 이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87%의 응답 기업들, 설문조사의 응답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72%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평균 한 28% 정도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거 되게 재밌는 전망이 나왔어요. 구동의 1위였던 AWS가 마켓 시어가 줄어들 것이다. 이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챗GPT, 오픈AI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기반의 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년 4Q 기준으로 봤을 때 애저가 사실은 AWS 반도 안 됐었는데 급성장을 하고 있고 어쩌면은 향후 2, 3년 내에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하나가 탄생을 하면서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아주 지대한 그 영향을 끼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소라라는 게 나왔죠. 이 소라는 챗GPT보다 훨씬 많은 그 리소스를 써야 되는 그 동영상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세이브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기업들한테는 되게 이제 큰 이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피놉스라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도구, 툴 이런 것들이 탄생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사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되는 이제 GPU 레벨의 어떤 뭐 인공지능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MLOps라든지 뭐 새로운 신종 용어들도 작년, 재작년에 탄생을 했고,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이 지금 많이,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도 이제는 기업들이 사스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잘 쓰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라이센스를 우리가 놀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제 서비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 형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이제 AI나 ML에 대한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걸 자체적인 인프라로는 더 이상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뭐 선진국에서는 뭐 시작부터 클라우드의 시작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용어가 있었지만 이제 한국은 사실은 올해가 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다양한 많은 리소스, 특히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획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인데 이 비용 절감은 사실은 조직이 크면 클수록 새는 돈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 한국의 대표적인 그 S전자 같은 경우도 이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사스에 대해서 이게 각 디비전별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사적인 측면에서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A 디비전이 쓰고 있는 리소스가 한 50% 정도 유유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 디비전은 그 내용을 몰라서 똑같은 용량을 또 구매해서 구독해서 쓰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전체의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비용 모니터링 검색이 지난 5년간 300% 증가했다. 즉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회사들이 앞으로 돈을 벌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을 잠깐 살펴볼게요. 한국은 2026년까지 전체 IT 시장이 28조 1조 원의 볼륨인데 그중에 11.9조 원이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의 비용으로 메꿈이 될 거다.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 또 플랫폼 레이어 사스 쪽이 거의 비스무리하게 뭐 약간씩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한국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원년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2024년에 나오는 공공사업들은 무슨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무슨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의 RFP들이 1월부터 지금 본문을 이루면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작년에 이제 말에 있었던 우리 뭐 공공 그 시스템에 대한 접속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을 붙였고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해서 국내 사스 기업을 17,000개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사스 기업들을 해외로 내보낸다. 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저희 같이 이제 파스를 하는 회사들이 올해 이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잘 돼야 될 텐데 앞단에 항상 이제 대형 SI들이 서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아직 잘 몰라서 이게 시장은 커지는 시장이지만 잘못하면은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걱정스러운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 이제 서비스 레이어별로 보면은 클라우드 2.0 시대의 이제 인프라 레이어는 뭐 이거는 더 이상 어느 기업은 쓰고 우리는 안 써요 뭐 이런 기업이 없을 만큼 기업의 필수적인 거죠. 그러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클라우드 1.0 시대의 수혜자였는가? 결국 CSP,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었고 이 회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요즘 이제 CSP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으로 팝니다. 근당 얼마씩 뭐 우리가 옛날에 소고기, 돼지고기 600g에 한 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처럼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을 위한 멀티 클라우드, 그다음에 피놉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객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MSP의 수익은 이 인프라 레이어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한국의 MSP라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을까? 8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 레이어의 MSP가 800개고 그중에 90% 이상의 매출은 탑5, 탑4 여기서 다 가져가시는 거고 나머지 10%를 700 몇십 개의 회사들이 조금씩 놓는 그런 시장이라 이제 인프라 레이어의 MSP는 레드오션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GPU가 뜨면서 GPU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GPU가 너무 비싸잖아요. 공급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위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파스레이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시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원년,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널 레가시 시스템의 혁신, 하나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리거시 시스템은 서비스화하고 이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바꿔서 비용을 줄이겠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시스템은 빨리 손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파스 플랫폼 중에서도 APaaS라고 하는 노코드 로코드를 통해서 빨리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 도메인 날리지 이런 것들은 서비스화 하면서 디지털 서비스로 바꾸는 쪽은 데브옵스나 CI/CD를 통해 진행하는 파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바꾸고 있죠. 뭐 사스 영역은 지금은 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 저는 사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기업 중에 한 회사를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자산을 사스 서비스로 만들어서 해외 진출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나 뭐 정부 투자기관 뭐 니아 나이파 이런 쪽에서도 사스 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또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세일즈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세계적으로 탄생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런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컨트리 매니저 애저 서비스, 뭐 사스 컨시아즈 서비스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해외의 사스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속도는 훨씬 지금 많아지고 빨라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도 이제는 비용 통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고 그래서 사스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스 옵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시아 마켓 그중에서 사스 마켓 잠깐 살펴볼 건데요. 2023년 아시아 사스 시장의 규모는 48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80억 달러가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시아가 사스의 신흥 강대국, 뭐 강대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매년 평균 뭐 미니멈 19.7% 정도 성장을 할 거로 보여지고 그 불황이었다고 하는 그 시기, 코비드 시기에 사스, 특히 아시아의 사스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심지어는 2022년 기준으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기업 중에 45%가 사스 기업이다. 그리고 사스가 이제 버티컬 사스로 넘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뭐 미국산, 이런 쪽의 사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인도가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2020년 이후 8천여 개의 사스 기업이 벤처 투자 활성화로 성장한다. 지금 인도가 신흥 사스 종주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전을 인도의 클라우드 1.0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조호, 프레시웍스 같이 한 4천여 개의 사스 기업이 탄생을 했고
인도 정부는 이 사스 기업에 대한 무한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가 이 사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러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어마어마한 리소스들이 있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의 벤처 자금, 특히 사스에 관심 있는 벤처 자금들이 인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2030년까지, 이거 정부가 어나운스한 얘기인데, 50빌리언의 ARR, 그러니까 연간 구독료를 인도 사스로 50빌리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고, 전 세계의 사스 벤처 캐피탈을 다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2.0 시대가 이제 2022년부터 인도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8,000개 정도의 사스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 상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스, 신흥 사스, 이거 괜찮은데 하는 거 보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50% 정도가 인도 사스예요. 그리고 인도의 사스나 인도의 서비스형 비즈니스 모델들의 회사들이 미국 나스닥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텍 기업으로 미국에서 론치하는 솔루션들, 뭐 지난 5, 6년 동안의 파운더들을 보면 100% 인도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2.0 시대에 클라우드 기업이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 이제 되게 조 대표님이 좋은 장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클라우드 2.0 시대에는 어느 특정한 회사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간의 하이브리드한 컬래버레이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AI 기업하고 사스 기업이 같이 뭉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 실제로 미국의 세일스포스.com이 AI 기술을 가지고 세일스포스에 어나운스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AI가 있다 보니까 그 기존의 시스템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춤형 추천 컨텐츠 이런 것들을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 그리고 조직 내부 혹은 고객 파트너들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형 챗봇 AI 이런 기술들이 플랫폼에 탑재가 되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보고서 만들고 대시보드 만드는 게 아니고 AI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지금은 AI가 어떤 포인트만 주면은 지가 알아서 데이터 입력할까요? 예, 데이터 입력했습니다. 소유자를 바꿀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들이 자동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AI가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사스를 쓰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가버넌스 관리를 위해서 인증이나 아이디 관리, 뭐 패스워드 잊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사람이 지원하지 않고 지금은 AI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적시에 리얼타임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더 확대돼서 고객의 문제를 이제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고객의 이상 탐지를 감지해가지고 고객한테 먼저 연락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아담연에 있는 멤버들, 회원분들끼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다른 쪽에서 필요하는 그 분들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는 그 시대가 됐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수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 아담년 이제 그 6년 반 운영하면서 제 그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면, 죽기 살기로 사업하는 사람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수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실전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에 또 실제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또 아담년 전체 그 다른 회사 분들한테
시사점을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맨 처음에 트렌드 중에 엣지 컴퓨팅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공부 모임이 이제에서 KT 세틀라이트 KT 셋의 CTO 분이 와서 우주 시대 하여튼 그 강의를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크더라고요. 하드웨어라기보다. 그래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맞습니다. 경쟁하고 있고 그 중에 엣지 컴퓨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 정확하게 또 얘기를 아까 언급하셔서 최근께 생각이 났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다음 주제로 우리 양정모 프로가 띄워주시고 자연스럽게 마지막 정리한 거하고 연결이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